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닷새 만에 코스피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이 탄핵 정국 조기 수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어제 코스닥은 무려 5%대 반등을 하루 만에 보여줬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하루였는데 이 안에서도 90%가 넘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종목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오는 시장을 하루하루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의 오름폭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5.5%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더니 장 후반에 갈수록 더 강해지는 전략 후강의 모습이 어제 시장에는 그대로 나왔고요.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도 코스피를 매도 흐름으로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개인들이 그 전날 1조 원대 매도한 것에 이어서 어제도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 흐름을 이어갔고요. 여전히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감이 개인들의 투심을 현재는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이름을 보시면은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대거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루닉과 같이 AI와 엮인 테마주 안에서의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연일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도 보시면 여전히 정치 테마주의 종목들이 일제히 52주 신고가에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전날에 이어서 이날 또한 20개가 넘는 종목이 정치 테마와 연관돼서 상승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 시장에서도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테마의 움직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무려 16개 종목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4개 종목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서 5월 조기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 주자로 이제 완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죠. 여론조사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진행됐던 이 투표를 확인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49%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9.1%로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테마주의 투자 경고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 현황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상한가 수차례 안착을 하면서 오리엔트전공 같은 경우는 5연상 기록을 하면서 오늘은 아래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동신건설 또한 동일합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치인과 실제적인 관련성이 없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더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만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정치 테마주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부각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6개 섹터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대건 테마 안에서도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된 코멘트를 또 직접적으로 내놓으면서 파라텍과 삼부토건이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 지금 중국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을 안고 연일 상승 흐름을 나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제장에서 대거 포착이 됐었고요. 또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도 현재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의 이름을 사실 보시면 이 한동훈 대표 테마주와 동일한 종목들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주연인 이정재 배우가 한동훈 대표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같은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기존 한동훈 대표 때문에도 이 상승 탄력을 받아왔었는데 여기에 오징어 게임까지 이슈를 가지고 오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픈 AI가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본격 출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죠. 해당 소식에 SP소프트나 폴라리스 AI와 같은 종목들도 1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안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판매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가격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체 판매량을 100분을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쪽의 비중이 23%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안에서의 판매 호조가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 1월에 XR 신제품 샘플 형태를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나 VR 관련주들도 오름폭을 보였고 또 구글과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어제 오름폭을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외 시간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이슈들과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에서 올랐던 종목들 보시면 개별주 위주로 오름폭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DB나 노바텍, PNC테크나 나노브릭처럼 이 개별 공시를 통해서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적으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권가에서도 중국발 정책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고요. 이미 관련주들이 연일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실제 회의가 진행되는 오늘과 내일에는 해당 종목들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줄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화장품 쪽에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철강이나 석유, 화학까지도 묶어서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외에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 증시 간밤에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마이크론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고 해당 소식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미리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빨리 칩스법과 관련된 이 반도체 보조금의 최종 확정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미국의 마이크론과 인텔은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TSMC 같은 경우도 66억 달러 보조금 받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삼성전자는 66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예측치가 나왔었고 SK하이닉스도 8월 돼서 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직 미국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승인을 내려주지 않아서 다음 달까지 최종 승인이 나지 않으면 우리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남은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도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간만 마이크론까지 최종적으로 보조금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소식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해당 소식을 어떻게 소화할지 오늘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계속해서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CPI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가지표를 앞두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이나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물가지표 같이 점검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에 대한 전략들 계속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던 국내 증시인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오늘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3대 주요 지수는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0.3%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빅테크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알파벳과 테슬라가 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WTI와 금값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이슈들도 몇 가지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면요. 쌓인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는 퀀텀이 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양자 퀀텀 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4년이 걸리던 계산을 5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알파벳 주가 보셨다시피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또 퀀텀 관련주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의 연말 랠리가 잠시 주춤한 이유는 이제 물가 지표가 오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1일이니까 오늘 밤과 그 밤에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 바로 다음 날 또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두 가지 주요한 인플레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 12월 FOMC를 앞두고서 시장이 약간은 긴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부양책도 이제 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틀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요. 12일에 부양책의 규모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중국의 경제학자들은요. 이번에 많은 지원,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재정 적자가 크게 늘려나고 또 금리 인하 폭도 생각보다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물가 지표와 부양책이라는 빅 이벤트도 이번 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화요일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와 알파벳이 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2.76%,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도 5.57% 상승했는데요. 우리가 그간 좋아했던 엔비디아는 이날도 중국의 반도체법 관련 이슈로 연일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이 하락세가 다른 반도체주로도 동반 확산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 관련주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라클이 3분기 실적 부진했고요. 4분기 가이던스도 좀 아쉽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밤 사이에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의 이슈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69%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의 규제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한다라는 소식에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도 5%대 상승을 기록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주가 강한 상승세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소식 전장에서부터 이미 나왔는데 하루 뒤늦게 지금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퀀텀 상용화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구글의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밤사이 크게 올랐는데 중국 판매량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제히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2.87% 오르면서 이미 400달러는 도달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이슈 있는 종목 세 가지 꼽아봤는데요. 일단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밤 사이에 잠잠하다가 갑자기 크게 튀어오르면서 17%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매각되는 그런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가 강하게 튀어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라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실망감에 6%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아이온큐는 대표적인 퀀텀 관련주가 되겠죠. 알파벳은 크게 올랐지만 아이온큐는 3.71% 하락을 했는데요. AI의 다음 승부처는 퀀텀 기술이다라는 그런 월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아이온큐 외에도 많은 퀀텀 관련주가 있는데요. 아이온큐는 내렸지만 다른 리게팅 컴퓨팅 등 다른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과연 국내 증시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요. GM, 제너럴 모터스가 로보택시 지원을 중단한다. 크루즈에 지원해주던 그 금액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로보택시가 지금 그 스케일, 규모를 키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그 돈을 대신 개인용, 승용차용 자율주행에 집중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건데요. 이 소식에 정규 거래에서 GM의 주가 좀 미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3%대 상승률 현재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가 주목한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월가에서 2025년 토픽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대장주, 대형주답게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 CT는 델 테크놀로지스를 2025년 토픽으로 꼽긴 했습니다만 델 테크놀로지스 밤사이에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5.67%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도 밤사이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 의견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이체방크가 이 환율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적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매수 의견 유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은 CT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75달러에서 20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BAI 부문의 회복 그리고 소프트웨어 덕에 마진율도 오를 것 같다라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현지 시간 12일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이제 11일, 12일 이 이틀에 걸쳐서 일어나는 만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그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30년 만에 최대로 늘릴 수도 있다. GDP의 4%대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재정 정책이 예상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최대 폭의 금리 인하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 통화, 양측에서 지금 쌍두마차로 굉장히 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던 중국 ETF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전장에서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부양책 규모가 제시되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그널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뉴욕 증시와 연결을 시켜본다면 일단 물가지표에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까지 빅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조금은 경계할 듯 싶고요. 종목별로 보면 추가 하락한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 등 연관성이 큰 종목 추이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SK하이닉스 어제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오름세로 마감을 하긴 했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오라클까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까지 하락하면서 AI 관련주 투자 심리가 다소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파벳발 퀀텀 관련주 강세를 보였죠. 뉴욕 증시에서는 강세였는데 국내 증시 어제 이 소식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좀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도 이렇게 훈풍 받아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테슬라 400달러로 올라서면서 최고가에 근접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2차 전지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특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함께 잡아봤습니다.